안녕하세요. 엘리사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면접에서 100% 합격하는 필승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뻔한 얘기들 말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독특한 전략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웃음을 띠고 있어야 한다거나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는 것 등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은 깔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짧게 해야 합니다. 보통 지원자들이 생각하는 건 답변을 장황하고 길게 할수록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이 들어오는데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점을 당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만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제 경험으로도 지원자가 여러 명 있었을 때 그중에 가장 짧은 답변을 하신 지원자분이 합격하는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짧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업 연구원 면접을 봤을 때 어떤 분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짧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 연구원의 가장 큰 경쟁력이 높은 학력으로 구성된 R&D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지만 말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너무 짧게 답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1등으로 붙었어요. 저희 조에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게 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죠. 두 번째는 항상 자신감 있되 겸손한 애티튜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겸손한 건 사실 상반되는 태도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겸손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누구나 자신감이 있는 모습은 좋아해요. 하지만 거만하지는 않아야 하므로 그 면접관 앞에서는 항상 나를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줘서 감사하다. 나는 이 회사에 꼭 붙고 싶고 면접관들이 내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정말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맙지 않더라도 그냥 고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도 일을 아주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나에게 그런 일을 주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잘 생각하면 그런 태도를 좀 내면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 있되 겸손한 태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답변이 선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을 넘는 답변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이 사람이 너무 튄다면 우리 조직에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부한 답변은 절대 금지예요. 진부한 답변은 오히려 톡톡 튀는 답변보다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 진부한 답변은 너무 준비한 티가 나고 또 지루해요. 한마디로 면접관들이 듣기 싫어하는 답변이에요. 따라서 답변을 할 때는 질문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가장 창의력 있는 답변을 말씀을 드려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물어봤다 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너무 진부한 답변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거나 바람을 쐰다거나 진부한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부한 답변 말고 그냥 그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나의 솔직한 심정 저녁에 친구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러 간다 라거나 노래방에 가서 부를 수 있는 최대한의 고음을 질러본다 라던가 이렇게 면접관들의 생각을 뇌를 깨워줄 수 있는 답변을 하면 매우 좋아하실 거예요. 또 하나 기억나는 사례가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경쟁사는 어디일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요. 경쟁사는 우리 회사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경쟁사는
아직까지 시장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이것이 있지만 이 산업의 성격이 약간 다르고 이쪽 분야에서는 이 기업을 따라잡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경쟁사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유는 이 기업이 현 상황에 너무 안주를 하면서 나태해진다면 이 또한 이 회사의 발전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당신은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섞어서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리더도 아니고 팔로워도 아닌데 리더에 조금 가까운 대신 좀 민주적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꽤 신선한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답변 중에 가장 참신했던 답변이, 이건 질문도 참신하긴 했어요. 밥 짓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밥 짓는 방법을 제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자취를 안 해봐서. 그래서 저는 대신 계란라면 끓이는 방법을 설명하겠다고 했죠. 공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도 참신한 편이에요. 그래서 계란라면은 계란을 마지막에 넣고 라면을 끓이고 라면을 중간중간에 공기 중으로 들어 올려서 꼬들꼬들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서 약간 덜 익은 상태로 먹어야지 더 라면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량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주량도 너무 줄여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냥 한 병 반 정도 마시는데 소맥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공기업 면접 필승 전략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기업 인턴 면접이나 정규직 면접에 가셔서 잘 써먹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